대리점장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갖게 해주신 W본부의 백영훈 본부장님 그리고 수서허브의 운영진 점장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 셀덤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내가 파워 매니저 때 마이 셀덤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각자 진행하고 있는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이 인셀덤 스토리를 전달하는 정장님의 그 전 직장에서의 고충, 그리고 이 인셀덤 사업을 왜 접하고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대리 점장이 되기까지 어떤 노하우로 그곳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집중하면서 파워 매니저 때 마이 인셀덤 스토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내용으로 좀 압축을 시켜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한 분 한 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살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어쩌면 저의 좌우명, 신조이기도 한데요. 분명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매니저님들께서는 인셀덤을 처음 접했을 때 이 학원비 정도 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월세 정도 벌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나 그전에도 좀 돈 좀 만져봤던 사람이야. 나 월천 이상 벌어볼래. 나도 대리점 도전해볼래. 라고 하면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두근두근 설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 네. 기대가 있었고, 내가 무언가 목표가 있었고,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 등록하셨을 때의 마음처럼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제가 수서부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네, 저는 인셀덤 하기 전에 치과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20살 치위생과에 들어가서 인셀덤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정말 치과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외길 인생. 치위생사가 엄청난 비전이 있어서 제가 시작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겠지만 한 17년 전, 1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70만 원입니다. 충격이죠? 풀세트 7명한테 전달하는 게 낫지, 그쵸? 그런 길인지 몰랐어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전문직이고 괜찮다고 하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김보미 점장님과 강원도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좀 전에 좋아했었는데 저는 강원도 잘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고성이라는 곳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떠나본 적이 없어요. 네, 저한테는 속초나 강릉이 굉장한 대도시였던 사람입니다. 그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게 살아갔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부자였던 사람들이 가난해봐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잖아요. 저는 불편함을 몰랐어요. 그냥 불편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이 그냥 취미생활 괜찮다고 하니까 들어가고, 그냥 순리대로 졸업해서 직장 취직하고. 근데 제가 치과 3년 정도를 근무하면서 좀 빠르게 느낍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정말 비전이 없구나. 원장님들이 시키는 일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만 하고, 허리는 막 아프고, 목 디스크에, 그리고 막 이제 양치 안 하고 오신 환자분들 입냄새를 맡으면서 온갖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또 선배들 눈치 보고 원장님 눈치 보고 하면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퇴사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냥 다시 치과에 근무를 하고 또 결국에는 다시 찾은 일은 치과 경영 컨설팅이라는 일이었어요. 네. 제가 한번 제 인생을 그래프로 나타나 봤는데요. 20살 때부터 인셀덤을 만나기 전까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20대 중반까지는 평점, 네, 한 50점.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그냥 평점, 뭐 불편함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꿈도 별로 없고 그렇게 지내갔는데, 제가 치과를 퇴사한 그 3년 정도 됐을 때 무렵에 한 26살 그 정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네, 잘 얘기 안 하는 건데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1남 2년 중 장녀거든요. 차녀. 장녀처럼 살아가지고 차녀입니다. 차녀. 아들 같은 딸이고요. 장녀 같은 딸이에요. 집에 큰 일만 있으면 저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날도 역시나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작은 딸, 엄마가 많이 아프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예요. 네. 우울증 지금은 공황장애나 뭐 폐쇄공포증 아니면 우울증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는 제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너무 놀래서 첫차를 타고 강원도로 갑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아가씨 누구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정말. 그게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진처럼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치과를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여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일하셨던 걸 그만두고 엄마 케어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우리 집에서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꿈이 없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았던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적금을 깨서 학원 등록을 해요. 치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상담실장? 진료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고 서울에서 상담실장 좀 잘하면 돈 좀 벌다라는 얘기를 듣고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하루에 3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저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높은 연봉을 받고 치과에 입사를 하면서 대형 치과 총괄 매니저라는 자리까지 오르면서 월 1,000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그런 상위의 랭킹이 되는 치위생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빠를 취직시켜 드렸고요. 또 엄마의 우울증은 많이 좋아지셨고, 중간에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하면서 빚이 많았던 저희는 빚을 다 갚고, 네, 그렇게 쭉 그래도 좋은, 네, 저의 기준에서는 좋은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이제 사람이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와요. 그리고 또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 발전과 멈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배우려고 강의 같은 걸 또 요청을 해서 세미나를 들으러 가고요. 그리고 야간 진료를 일주일 내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신경 마비가 오더라고요. 네. 30대 중후반이 지나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데 이 시점에 제가 아이를 강원도로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서 봐주시면서 2달에 한 번 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니저가 되면서 어렵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도 감기지 않았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좀 흔하게 겪는 일일 수도 있어서 지금 듣고 계신 매니저님들이나 아니면 전자님들께서도 안면신경마비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게 이번에 있는 2주일 동안 호전이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점점점 더 심해져요.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고 아이를 보면서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얼굴로 일하는 직업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침을 맞고 근육이 이완되는 주사를 맞는데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더 이상은 아니다. 집배 빚도 갚았고 아빠 취직도 시켜드렸고 그리고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나를 좀 돌아보자. 좀 짐을 내려놓자 라는 마음에서 치과 퇴사를 하게 되죠. 치과 퇴사하고 나서 의료 경영 컨설팅이라는 걸 2년 정도 했는데요. 그건 역시 치과랑 다를 게 없었어요.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내 건강을 챙기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 때문에 컨설팅을 시작을 했는데 장거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치과 한 군데를 컨설팅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치과를 다 분석을 하고 환자인 척하고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집에 오면 11시 아이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수입도 치과에 있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2년 동안 하면서 나쁘진 않았어요. 예. 치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임플란트 회사 2군데랑 파트너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내가 갈 수가 없겠다 라고 좀 빨리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패턴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서 얼굴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루비셀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써봤었거든요. 여기 루비셀, 써보셨죠? 루비셀이라는 화장품을 썼는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겁고 화장도 잘 안 먹고 화장에 뿌리면 막 머리도 떡지고 비싼 돈을 주고 선배 때문에 샀는데 끝까지 다 썼어요. 아까우니까. 근데 다시 재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구매한 게 이제 올리브영에서 순하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얼굴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고. 그때 제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화장품 이름이 바로 인셀덤이었어요. 인셀덤은 제가 치과에서 근무를 했을 때 잘 알던 환자분 때문에 알게 됐었어요. 2019년도에. 상담을 하는데 피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짝짝 진짜 유리알처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상담 끝나고 물어봤어요. 정땡땡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피부과 같은 거 안 다니고 인셀덤 화장품 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피부 좋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사업은 안 하니까 이거 제품 쓸 거면은 소개해주겠다. 주변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듣보잡인 거예요. 2019년도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스타에 검색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인셀덤 화장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셀덤이라는 화장품으로 화려하게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치과 근무를 하면서 최고의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몰랐던 거예요. 돈을 버는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수입을 가져가는 분들이 치과 의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한 분에 직원 한 5명, 6명 정도 일하는 그런 치과에서 1억 매출을 하려면 환자를 한 4, 50명 정도를 봐야 돼요. 근데 원장님께서 가져가는 돈은 거의 한 3천만 원, 3, 4천만 원? 실장님들은 350, 정말 잘 받아야 400만 원 정도? 그게 치과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서 치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들은 젊은데 막 포르쉐를 타고 있고 돈을 여행 다니면서 막 버는 것 같고 와 저거 진짠가? 근데 제 인스타 정말 팔로워 수도 없거든요. 인스타 뭐 잘 할지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근데 하트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심 남자님이었어요. 저한테 하트를 누르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인스타 늪에 빠집니다. 좀 유명한 점장님들 인스타를 다 봐요. 근데 조심 점장님하고 좀 느낌이 좋았던 게 피부과 이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료 쪽에 계셨고 저는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아무리 인재라고 해도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없으면 성장을 하는 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피부과 이사님이었고 리더였어요. 그래서 DM을 보냅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한 2달, 3개월 정도는 안티카페에도 가입을 해서 엄청나게 알아봐요. 유튜브 그 뽀글뽀글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유튜브도 보고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된 사람들이 얘기한 것밖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팩트적인 것만 보자?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비교해서 맞는 쪽에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컨설팅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면 이것보다 나하고 잘 맞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신 원장님이 DM으로 제품을 써봐야 된대요. 싫다 그랬어요. 제품 안 써도 된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제가 환자분으로 피부가 좋아진 걸 봤어요, 이미. 그리고 인터넷에서 임상적인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품이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오이가 안 좋은 건가요?
계란이 완전식품인데 계란 알러지 있는 사람이 계란이 문제인가요? 이 화장품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사업성이 되면 사업할 건데 제품이 안 맞는 거는 내 피부가 예민한 거다. 그래서 안 써보고 사업 얘기 듣고 싶다고 해서 후배를 데리고 들으러 가요.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보상을 듣고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날 바로 등록을 하지는 않고 집에 와서 신랑한테 나 인셀덤이라고 하는 화장품 사업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리고 타 본부에서 막 춤추고 이러는 유튜브를 보면서 신천지다. 이거 100% 신천지다. 다단계 플러스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템포,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또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남편분들 반대하시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조금 안 됐을 때 신랑한테 남편 여기 앉아봐. 아니 누구누구랑 누구누구 있잖아. 내 후배들 걔네들한테 이거 사업 보상을 얘기해봤거든? 걔네들 바로 한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업성이 없다면서 그 밑으로 들어갈 거냐면서 빨리 시작하라고 저한테 빨리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컨설팅이라는 이 업도 영업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처음 도전하는 거고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인셀덤도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웃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나 3개월 알아봤으니까 5개월만 딱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는 말이 정말 눈빛에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랑이 700만 원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셀덤 사업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작년 2월달에 등록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50만 원, 100만 원 벌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월천을 벌자. 왜냐하면 1000에서 1500만 원은 벌어봤기 때문에 2000 벌자. 조심선자님 첫 수당으로 5800만 원 받았다는데 절반 받을 듯이 갑자기 흥분했네요. 절반은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투잡 쓰리잡이었어요. 제가 사보험도 하고 있었거든요. 컨설팅이랑 사보험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컨설팅 컨셉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출근을 해서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들을 리가 없겠죠. 어설프게 듣겠죠. 저는 결단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리점 간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SNS 특공대방, 그리고 특공대방 이런 데 있으면 다 들어갔고요. SNS 바로 들어가자마자 1등도 하고요. 그리고 2월달 등록하고 4월달에 보상 강의도 하고요. 처음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혼자 겁도 없이 플리마켓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해요. 어설프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품을 안 써보고 시작했잖아요. 제품도 전달하지 않고 보상을 막 풀러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저 치과에서도 매니저였으니까 매니저님 저 그냥 생각해봤는데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할게요. 매니저님 저 제품 좀 써볼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나랑 똑같지 않더라고요. 네. 내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결심과 결단에 대한 강의를 한번 제가 듣게 되는데 사전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결심은 그냥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먹는 거래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고 단정을 내리는 거래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결단은. 환경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 결단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결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좋게 2월 달에 바로 파워메이저 첫 직화분이 생겼고 3월, 4월까지 해서 5명의 파트너가 생겼어요. 계속 잘 됐을 리가 있겠나요? 결단도 아니었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었고 점장님하고 소통도 별로 안 했어요. 정말 조심 점장님 죄송합니다. 내 맘대로 막 한 거예요. 근데 결단이라는 걸 하는 계기가 되는데 치과에서의 결단도 그리고 인셀덤에서의 결단도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이제 좀 괜찮아지셨던 엄마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경증이라고 근기능 장애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원치 않아도 몸이 이제 비틀어지고 파킨슨병에서 약간 변형이 된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데 4년 전에 사경증인 걸 아시고 수술 날짜를 잡으셨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수술 날짜를 취소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녔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술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수술을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저한테는 엄마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힘들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자라오신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보듬어드리고 제가 챙겨드리고 제가 위로해드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그래서 인생담을 내가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달부터 진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다 내려놓고요. 보험회사 지점장님께 저 그만두겠습니다. 정말 쌍욕도 먹었어요. 너 무슨 인스타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냐. 네가 50대 가지고 보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이거 해가지고 다단계 빠져서 망해가지고 치과 돌아오면은 아무도 안 받아준다. 너 이미지 어떡하려고 하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신랑도 부모님도 다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데 자극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우선 나를 브랜딩하자. 제가 또 컨설팅에서 브랜딩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나를 연예인처럼 우리 연예인 만나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처럼. 그리고 저는 공감 소통 능력이 좀 뛰어나요. 재수없나요? 뛰어나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자. 그러려면 만나자 무조건. 카톡이나 이런 게 좀 저는 그런 것보다 무조건 만나자. 그리고 목표. 하나씩 보면은 나는 연예인이다. 내가 무슨 연예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유재석 만나면 나 유재석 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또 내가 처음 유명하지도 않은 연예인인데 좀 친해. 그러면 나 걔랑 친하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셀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화장품을 썼는데 이 사람한테 관리를 받으면 피부가 달라. 소개해주고 싶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너무 예쁘고 멋있어. 프로페셔널해 보여. 그러면 더 소개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소개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복장, 말투, 목소리, 눈빛, 제스처 다 그런데 특히 걸음걸이. 본인들 걸음걸이가
본인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 아세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걸음걸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언니가 팔자거든요. 이렇게 팔자 진짜 심했었거든요. 항상 걸음걸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엄마가 해주셨었어요. 이 걸음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 뒷모습이 본인의 뒷모습이 어떨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어깨 펴고. 그리고 공감 능력.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책 읽고 뭐 일기 쓰고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심. 후원 미팅을 가도 그렇고 미팅을 가도 그렇고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크기가 비슷해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공감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조사, 알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 터치. 이런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긍정의 크기는 긍정적 터치와 횟수에 정확히 비례한다.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어요.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호감도가 올라가고 성공률이 높아져요. 치과에서도 상담을 할 때 꼭 이렇게 손을 만져드리고 남자분들은 손 만지지 말고 어깨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밀접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하이파이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는 당신보다 좀 더 알아 라고 하는 기선제압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터치를 되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공감 능력도 더 올라가고 소통이 된다는 거. 네. 목표를 찾아라. 예전에 그 조혜련 영상 한번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생에 실패란 없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네, 실패란 없어요. 근데 우리 매니저님들이나 뭔가 좀 잘 안 되면 실패는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아는 게 실패인 거예요. 그 중간중간 내가 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은 실패가 아니거든요. 과정이에요. 그런 걸 겪으면 분명히 성장하고 성장 뒤에는 성공이 따른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다 보면 질문을 잘하려고 하죠. 질문을 잘해라. 고객들에게.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저는 이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상상하게끔. 어제 최선지 전장님도 상상하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의 대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제가 상상하게 해드리는 거에서 대리점 결단을 하시고 지금 대리점 달성까지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중에 5년 뒤에 뭐 하고 싶으세요? 차 뭐 타고 싶으세요? 그리고 인셀러 대리점장이 되시면 어떤 가게 하고 싶으세요? 이름은 어떤 걸로 짓고 싶으세요? 우리 내년에 저 차 뽑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같이 타고 이렇게 봄에 벚꽃 막 흩날릴 때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정말 예쁜 카페에 가가지고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비즈니스 해요. 이런 것들 상상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너 왜 인셀덤 하는 거야? 5년 뒤에 뭐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대리점장 돼야지. 언제 되고 싶어? 대리점 첫 수당 얼마 받고 싶어? 첫 수당 받아서 뭐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수당의 10%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되면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죠. 나는 5개월 만에 대리점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4, 5, 6, 뭐 3월달, 3개월 동안 대리점을 달성해야 되겠다. 7월달 콜라겐이 나올 때 유지를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때 멤버십을 확장해서 나는 9월달 첫 수당으로 2,000, 3,000을 받겠다.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오죠. 대리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의 미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질문, 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목표가 세워지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정말 매일매일 했어요. 했습니다. 21일의 법칙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의사 맥스웰 몰츠, 이 의사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뇌는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 그냥 내 것처럼 습관이 된대요. 책 읽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미팅하는 거, 시스템 참여하는 거, 보상해보는 거 이런 것들 21일 동안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정확하게 7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알람 안 맞춰놔도 7시에 일어나지 않나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해보시고요. 제가 작년 2월에 파워메이저 등록을 하고 9월 달에 대리점 첫 운영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점장님들 많으시죠. 또 저희 상위 점장님이신 조시은 점장님은 W본부 정탑이시기 때문에 초라하지만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프로모션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1월 달 프로모션 달성을 하면서 대리점 5개월 차가 됐을 때 1, 2, 3, 5 협력 대리점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계신 이 세 분이 저의 대리점장님들이신데요. 참 예쁘죠? 오늘 모습들이 찐으로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분들께도 그걸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상상하게 하는 거. 왜냐면 하실 수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 집한 경험 하나도 없고요. 오시는 환자분들 상담만 했던 사람이에요. 별거 그거 없습니다. 근데 해냈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치과 다니면서는 그냥 경주마처럼 빚 갚으려고 월급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빚 갚으려고 그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인셀덤을 하면서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꿈꾸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과 하고 있고 그 꿈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되는 일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주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의 성장을 돕는 저희 아이와 저희 신랑 그리고 부모님. 제가 인셀덤 시작하면서 현금 1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리고 있고 할부 리스 없이 올 현금으로 1억이 되는 차를 뽑았습니다. 제가 타려고 제 명의로 뽑기는 했는데 거의 신랑 차기는 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엄마 저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이제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6월 1일에 수술을 하시거든요. 근데 뇌 쪽으로 심을 이렇게 넣어서 가슴 쪽에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밀어야 된다고. 그래서 꾸미는 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게 통화를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래도 의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냐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잘 되실 거니까요. 네, 분명히 잘 되실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인셀덤을 하면서 엄마 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또 옆에서 케어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께 첫 수당으로 받은 돈에서 100만 원 용돈도 드렸고요. 더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치과 근무하면서는 저는 없었어요. 제 건강이 박하게 될 정도로 저를 돌보지 못했는데 이 PPT를 제가 어제 발견을 했어요. 제가 치과를 근무하면서 매니저였을 때 신입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입사를 하면 강의를 해줬던 PPT 첫 화면이에요. 그때는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저에 대한 내용보다 치위생사의 비전을 억지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은 제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고 제 인생을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으로 어떤 한 분이라도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는 또 기회가 오는 것처럼 매니저님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닥치는 위기도 기회를 삼고 그렇게 난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할 사람이다. 행복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협을본부 김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장님 강의 마인스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점장님께서는 직화 3개 이상 직화 배출하시고 또 대리점장이셔서 저희가 직화 3개 이상 대리점장 배출한 대리점장에는 큰 브러치를 증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고다. 너무 짧아. 김미선 최고다. 예쁘다. 미선이 비너스. 미선이 비너스. 잘하네요.
작은 모로찌도 대리점장 되신 분들한테 모두 증정해드리고 있어서 이건 지금 하나 다셨으니까 이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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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시 정리할까요?